이번 시간에는 대하사드 고려거란 전쟁의 초반부 스토리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인물인 강조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강조는 고려사 열전의 반역전에 이름이 올라있는 인물로 그의 출신에 대해선 기록이 없어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남아있는 기록에 따르면 그는 고려의 7대 왕인 목종 시기에 여러 관직을 거쳐 서북면 도순검사로 나갔다고 합니다. 당시 서북 지역의 군대를 총지휘하는 직책을 맡고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던 중 1009년 1월 천추태후가 머물던 천추전에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고려사의 기록에 따르면 이때 충격을 받아 병에 걸려 들어누운 목종은 천추태후의 연인인 김치향이 변란을 도모하려 하자 강조를 개경으로 불러들여 자신을 호위토록 명령했다고 합니다. 왕명을 받은 강조는 일단 소수의 부하만 거느리고 서경을 떠나 개경으로 향하던 중 동주 용천역이란 곳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때 갑자기 조정의 원한을 품고 있었던 위종전과 최창이란 인물이 강조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상의 병이 위독하여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으니 태후와 김치향은 왕위를 찬탈할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이 변방에서 많은 병력을 장악하고 있으니 혹시 자기네 뜻을 따르지 않을까 염려한 나머지 왕명을 사칭해 공을 부른 것입니다. 공께서는 빨리 지휘하고 있는 곳으로 돌아가 크게 의로운 군사를 일으켜야 나라를 보호하고 일신을 보전할 것이니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자 강조는 그들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선 다시 서경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얼마 뒤 이번에는 강조의 아버지가 그에게 편지를 보내와 왕이 이미 죽고 간흉이 권세를 휘두르니 군사를 개경으로 이끌고 와 공난을 바로잡으라고 권했습니다. 이에 강조는 목종의 죽음을 확신하고는 마침내 5,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개경으로 남하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는 개경으로 향하던 도중에 목종이 아직 죽지 않았음을 알게 되는데요. 기록을 따르면 강조는 목종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기세가 꺾여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앞서 개경으로 와 자신을 호위하라는 목종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잘못된 정보만 믿고 갈팡질팡하며 명을 어긴 데다 뒤늦게 5,000명이나 되는 대규모 군사를 동원한 것도 목종의 호위가 아닌 개경 장악이 목적이었기에 목종의 생존 소식을 듣고는 몹시 당황했겠죠. 그런데 강조의 휘하 장수들이 여기까지 왔으니 그칠 수 없다며 그를 부추기자 강조는 결국 목종을 폐위시킬 뜻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강조와 그의 군사들이 개경에 들이닥쳐 김치향, 유행간 등을 죽이고 목종과 천추태후를 폐위시켜 유배 보낸 뒤 대량 원군을 다음 왕인 현종으로 즉위시키니 이것이 바로 강조의 정변입니다. 이후 강조는 유배지로 향하던 목종에게 김광보라는 인물을 보내 복약을 마셔 자결토록 했는데요. 하지만 목종은 마시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김광보는 당시 목종을 호위하던 안패 등에게 이렇게 말했죠. 약을 거부하면 중금 군사를 시켜 왕을 죽인 후 자결했다고 보고하라고 강조가 명령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와 너희들은 모두 멸족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날 밤 목종은 결국 안패 등에게 시해당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편 고려를 침략할 구실을 찾고 있었던 요나라 측은 고려에서 강조의 정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자 임금을 시해한 강조의 죄를 묻겠다며 고려를 침공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고려 조정은 1010년 10월 강조에게 무려 30만 대군을 이끌고 강동 6주 중 하나인 통주에서 요나라의 침략에 대비토록 했는데요. 다음 달인 11월 요나라의 황제 성종이 친히 40만 대군을 거느리고 압록강을 건너 고려를 침략하면서 제2차 요일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고려를 침략한 요나라의 40만 대군은 먼저 양규가 지키고 있던 고려의 흥화진을 포위했습니다. 그런데 흥화진의 양규는 놀랍게도 무려 일주일간 요나라 대군의 맹공을 막아냈죠. 그러자 당황한 요나라의 황제 성종은 흥화진 공격을 포기하고는 군사를 반으로 나눈 뒤 친히 20만 대군을 이끌고 개경을 향해 남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성종이 이끄는 요나라의 20만 대군과 강조의 30만 대군이 통주에서 마주치게 되면서 드디어 양측 주력군 간의 전투가 벌어지게 되죠. 전투 초기에는 검차를 앞세운 고려군이 요나라군의 공격을 모두 물리치며 큰 승리를 거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고려사의 기록에 따르면 강조는 요나라군을 여러 차례 물리치게 되자 적을 얕보고는 한가하게 바둑이나 두며 방비를 게을리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야율문노 야율정로가 이끄는 요나라군 선봉이 고려군 진영에 기습을 가해왔는데 이때 강조는 요나라군이 기습을 가해왔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믿지 않고 입안의 음식처럼 적군이 적으면 오히려 좋지 않으니 많이 들어오게 놔두라 며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전 전투의 승리에 심취하여 자만에 빠진 나머지 크게 방심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잠시 뒤 재차 보고가 들어오자 강조는 벌떡 일어나 정말이냐? 라고 외치며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는데요. 하지만 때는 이미 늦어버렸고 결국 그는 코앞까지 들이닥친 요나라군에게 생포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요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요사에는 고려사와는 조금 다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사에 따르면 당시 강조는 통주에서 항거하였으나 요나라군에게 패배했고 얼마 뒤 다시 싸움을 걸어왔으나 또 패배하여 포로로 잡혔다고 합니다. 고려사의 기록처럼 당시 강조가 방심하여 패배한 것인지 아니면 요사의 기록처럼 순전히 정면 대결에서 패배한 것인지 어느 쪽이 진실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당시 고려군이 입은 피해가 엄청났다는 것인데요. 고려사의 기록에 따르면 통주에서의 패배로 고려군 지휘관 대다수가 포로로 잡히거나 혹은 전사하였다고 하며 지휘부에 큰 공백이 생기며 병사들이 큰 혼란에 빠졌다고 합니다. 또한 요나라 군사들이 승세를 타고 퇴각하는 고려군을 수십인이나 추격하여 3만여 명의 목을 매니 버려진 군량과 병장기를 이로 헤아릴 수 없었다고 전하고 있죠. 한편 포로로 잡힌 강조는 요나라의 황제인 성종 앞에 끌려갔습니다. 성종이 그에게 자신의 신하가 되라며 회유하자 강조는 이렇게 말하며 항거했습니다. 나는 고려 사람인데 어찌 너의 신하가 되겠느냐. 이후 그는 칼로 살을 발라내는 고문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요나라 측의 회유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한편 그곳에는 강조의 부관인 이현운이라는 인물도 포로 잡혀 끌려온 상태였는데 강조와 달리 그는 요나라 측의 회유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미 두 눈은 새로운 해와 달을 우러러본 터에 오직 충성을 다할 뿐 어찌 옛나라를 생각하겠습니까? 그러자 옆에서 이를 듣고 있던 강조가 화를 내고 그를 발로 차며 이렇게 꾸짖었다고 합니다. 너는 고려 사람으로 어찌 그따위로 말하느냐? 이에 요나라 측은 강조를 회유할 수 없음을 깨닫고는 결국 그를 처형했습니다. 강조는 참 평가하기가 어려운 인물인 것 같습니다. 정변을 일으켜 왕을 폐위시키고 더군다나 시해까지 했으니 윤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는 잔혹한 반역자이죠. 게다가 그의 정변은 요나라 측의 침략의 빌미를 제공하면서 엄청난 국가적 위기를 초래했고요. 하지만 전란 중의 조정의 실권자로서 후방에서 편안히 지휘만 할 수 있었음에도 친히 군사들을 이끌고 직접 전장에 나선 점이나 포로로 잡혔음에도 요나라 측의 회유를 거부하고 고려에 끝까지 충성한 점들을 보면 긍정적인 부분도 꽤 많은 인물인데요. 여러분들은 강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